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료됐지만 우리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근 열흘째 셧다운 상태입니다. 시장 분위기 완전히 달라져 있죠. 자세히 진단하겠습니다. 오늘도 권비정 캐스터 그리고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오후 들어서 시장이 좀 올라오곤 있는데 반도체가 강하고요. 다시 연기금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네. 3천억 원에 넘어가는 순매수를 네, 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네. 네, 반도체가 뭐 양전한 게 사실 이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지금으로선 연기금 한 4,200억 원대 4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예, 더 사고 있더라고요. 예, 뭘 사는 거예요, 대체? 분석을 좀 한 바로는 우선 대형주에서 한 3,600억 정도 사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사고 있고요. 네. 업종으로 보면 전기전자 한 3,000 정도를 사고 제조업도 좀 중심으로 사면서 제조업 중에서도 전기전자, 반도체를 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사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대형주 워낙 많이 사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는 것 같고요. 지금 두 종목도 조금 전에 보면 반등하는 모습 나타났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보합권이긴 합니다만 장중에 낙폭이 좀 나왔던 거에 비해서는 좀 상승 많이 전환을 올라왔고요. 했다는 게 일단 대단합니다. 네, SK하이닉스도 지금 보합권에서 상승 전환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벌써 국내 주식 여력을 확대를 한 건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뭐 원래 연말쯤 되면은 연기금들이 기관들이 저 배당을 보고 사실 좀 매수를 좀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케이스 같은 오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지전자를 산다는 것은 저는 이제 2026년도 내년이죠. 내년에 가이던스를 보고 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년 시작해서 산다면 늦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상황 같이 일단 2025년도 밸류에이션은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어느 정도 좀 많이 반영을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상화가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2026년도 이제 가이던스라든지 실적 전망 자체가 지금 워낙 좋기 때문에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관 입장에서는 빨리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것은 일단은 아직까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돼 있는 뭐 금융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주사들 요건 지금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먼저 기관이라든지 연기금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먼저 더 선호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 연기금은 마이클 버리가 이야기했던 AI 버블론에 대해서 조금 괴념치 않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조금 전에 아까 속보가 나온 거 보니까 마이클 버리가 이제 운영하던 펀드를 청산하고 은퇴길로 뭐 들어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마이클 버리를 갖고 저희가 지금 이 시장을 판단하기는 조금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분은 뭐 2008년도에 한번 뭐 유명세를 탔지만은 한 번 맞고 예. 그 다음은 맞은 적이 없죠. 그다음부터 맞은 적이 없어요. 뭐 과거에 짐 로저스 같은 뭐 그런 스타일이고요. 네. 요즘은 차라리 이제 캐시우드를 보는 게 더 낫다. 시장에서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그냥 이분은 파생 상품이라든지 숏을 치는 쪽 그런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신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근데 네. 지금 코스피에서 코스닥 주도 시장으로 어제 오늘 조금 움직였었는데 연기금이 이렇게 다시 좀 코스피를 받쳐준다 그러면 네. 우리도 좀 관점을 다시 또 코스피를 봐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외국인들 제가 이제 계속 그 말씀 이제 11월 달 들어서부터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계속 나올 거다. 그리고 외국인한테 매수세를 기대하기는 연말까지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연말이기 때문에 이제 부클리징을 좀 해야 돼요. 이쪽도. 그리고 뭐 배당도 딱히 지금 뭐 신경 더 안 쓰는 것 같고 그렇다 보면은 외국인들이 안 들어온 상황에서는 결국 개인하고 기관이 계속 지금 시장을 받쳐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만 받쳐줘도 저는 성공하는 케이스인데 사실 뭐 며칠 전에 이제 개인이 받쳐주다가 개인 같은 경우 또 갑자기 왜 또 미장을 잡고 가시는 것 같아요. 실신하신 다음에.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기관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코스닥 쪽보다는 일단은 이쪽 이제 코스피 쪽을 조금 더 선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무리 배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형주 위주로 배당을 받으실 것 같고요. 뭐 오늘 또 기관이 들어왔지만은 내일이라든지 모레는 저는 개인도 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오늘 하루 갖고 이것을 이제 저희의 전략을 이렇게 바꿀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연기금 덕분에 지수는 오르는데 안심이 안 됩니다. 환율이 지금 안정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1,469원에 출발해서요. 장중에는 1,47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오후에는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요. 1,468원, 아까 전에도 65원까지 내렸는데 또다시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네. 또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제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환율의 움직임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에 좀 좌우되고 있다 이런 말을 좀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과도하게 환율이 움직일 때면 좀 개입할 의향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정부가 과도하게 생각하는 수준이 어디냐, 한투에서는 1,480원대 부근으로 좀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1,480원이요? 네, 1,480원 부근에서. 그래서 사실 며칠 전에 나왔던 전문가분도 지금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많이 늘어나서 환율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나 했었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렇게 오피셜하게 말씀을 하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심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다들 그 해외 투자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것 때문에 최근에 100원이 올랐는데 네. 그것 때문에 갑자기 올랐을까? 저는 아직도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환율 문제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건 일부입니다. 네. 지금 변수가 한 번 6, 7개 정도가 되는데요. 가장 큰 변수는 일단은 뭐 국내 외환 시장에서 달러의 공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매달 뭐 60억에서 한 90억 달러 정도 무역수지 흑자가 들어오니까 그 공급은 유지가 되는데 수요가 지금 급증을 했어요. 근데 급증한 수요가 실수요라기보다는 투자 수요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인 수요. 왜냐하면 기업이라든지 개인 가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내년부터 당장 우리가 200억 달러를 미국에 이제 현금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10년 동안.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계속 수요를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를 늘리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계속 요즘 이제 국내 시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시다가 또 갑자기 어느 순간에 또 달러 자산 쪽으로 또 옮기셨어요. 예, 그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마지막에 환율을 끌어올렸지 이게 먼저 환율을 끌어올린 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이창용 총재 말씀하셨는데 어제 사실 저도 힘들었습니다. 이창용 총재 때문에 뭐 네. 국채도 막 난리가 나고 그래서 근데 지금 사실 한국은행이 시장에서는 한 1,450원 정도쯤에서 구두 개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한국은행 입장도 외환 보유가 지금 4,200억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4,700억 됐던 게 한 3년 동안 지금 500억 달러가 줄어들었어요. 네. 뭐 적다도 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환율 이제 커버한다고 지금 들어오기도 했고 근데 지금 4,200억 달러 수준에서 또 지금 환율 시장에 개입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수준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아까 어떤 분이 1,480원 얘기하셨는데 저는 1,500원 정도까지는 가야 그래야 한국은행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어제 이창용 총재 얘기하시는 거 봐갖고는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 보면은 시장에서 이거 한국은행이 1,500원까지 지금 이 정도까지 지금 올려놨다 그러면은 사실 바로 지금 달러를 매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달러를 더 보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가장 큰 게 1,450에서 1,500원 사이에서 계속 지금 당분간 움직일 거다. 내년 정도가 돼야 심리적으로 우리가 달러 공급이 원활하고 수요를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된다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이제 매크로 변수에 맞춰 갖고 환율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AI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굉장히 국채 발행, 회사채 발행을 굉장히 크게 늘렸잖아요. 설비 투자를 하면서. 네. 그 부분 때문에 달러 자산으로 좀 유입되는 게 많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보는데. 네, 그 얘기는 뭐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요. 네. AI 밸류체인 관련주들 오늘 굉장히 등락이 좀 심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우선 오전장에는 좀 약세를 지속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는 조금씩 반등하는 종목들이 나타납니다. 오전장에는 CXL 관련주들만 조금씩 올랐는데요. 오후장 돼서는 우선 DI가 10%대 뛰었고요. 이오테크닉스라든지 호실적을 발표한 KC텍 그리고 PSK 홀딩스 역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현재 낙폭을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해주신 연기금에 대한 매수세가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 좀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아니면 사실 지금 투자 방향성을 좀 고민해야 될 단계 아닌가요? AI 밸류체인 쪽을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것이냐? 네. 뭐 그런 말씀들을 이제 계속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는데 네. 저도 재밌는 거 하나를 좀 보고 있어요. 최근 3년간 보시면은 AI 그 투자에 대한 열기는 꺾인 적이 없어요. 열기도 계속 갔어요. 네. 그리고 최근 1년부터 뭐 나오기 시작한 게 AI 버블론이에요. 이 버블론도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두 개가 동시에 시장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때는 사실 AI 버블론이 제기되면 잠깐 시장이 밀렸다가 뭐 잠깐 사라지면 다시 AI 투자 열기가 또 올라오고 네.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면서 결국 시장은 끌어올라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은 저희가 AI 버블론만 보고 계속
투자를 멈춰야 된다, 아니면은 고평가됐으니까 시장을 빠져나가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올라오면 수익 실현 하셔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격이 좀 높더라도 투자 열기가 또 계속 지속되면서 또 매수를 하셔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유연하게 사실 전략을 짜는 게 더 좋지, 우리가 한번 사고 수익 한번 낸 다음에 아주 이 시장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네. 필요는 없다고 봐야지요.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도 대형 미국 우량주는 좀 종목 성별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단 말이죠. 우리도 그러면은 이제는 조금 더 선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뭐 어떻게 선별하는 거죠? 지금 사실 이제 미국 아까 이제 회사채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AI 쪽에서는 지금 완전 차별화가 돼 있거든요. 지금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 시장의 점유율을 못 갖고 가면은 뭐 이게 영업이익이 줄어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도태가 됩니다. 이쪽 시장은. 그러다 보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설비 투자를 늘리고 인프라를 계속 늘리는 게 생존을 위한 싸움이에요, 지금요. 이게 뭐 수익을 내기보다 일단은 생존을 위한 싸움이고요. 네. 그 와중에서 캐시가 충분한 큰 회사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알파벳 같은데, 아니면 엔비디아 이런 데는 사실 충분히 현금을 갖고 투자를 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데, 메타 같이 좀 약간 현금이 부족한 데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를 지금 발행해서 레버리지를 쓴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저는 전자 쪽을 먼저 더 보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회사채를 통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간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역겹게 힘겹다는 거거든요. 네, 네. 힘겨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굳이 힘겨운 상황에 있는 역겨운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힘겨운 상황에 역경을 있는 딛고 있다. 예, 역경을 딛고 있는 네. 그런 쪽보다는 좀 더 현금을 갖고 시장을 조금 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하이퍼스케일러 쪽을 저는 더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하면 한국에서도 아직까지 이제 소부장 얘기를 계속 말씀을 하세요. 저도 이제 잠깐 소부장을 갔다가 보니까 아직까지 소부장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지금 꽃길을 걷고 있어요. 네. 범용도 올라오고 있고 AI도 필요하고. 그런데 굳이 지금 막 뜯어갖고 HBM을 지금 뭐 풀을 갈 필요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블랙엘 지금도 잘 팔리는데 거기다가 HBM4를 꽂을 필요는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HBM4M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약간 좀 이연시키는, 좀 더 지켜보자는 사실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소부장이 지금 저 당장이 아니더라도 여태까지 기대감이 좀 올라왔는데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도 하이퍼스케일러 중에서 현금 여력이 충분해 갖고 조금 더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회사들이 더 앞으로 성장성을 더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국내도 지금 마찬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황금성이 높은.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앞으로는 더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AI 밸류 체인이 좀 흔들리는 와중에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역시 바이오였죠? 네, 오늘도? 네. 오늘도 역시나 바이오였습니다. ABL 바이오가 오늘 또 상한가 가까이 가면서 시총 4위 자리로 점프업을 굉장히 했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제약 바이오들도 상승 전환하면서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훨씬 아웃퍼폼하고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바이오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4분기도 그리고 내년에도 좀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많다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제는 국내 기업에서 매년 FDA 승인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 기대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함께 하도록 하시죠. 네. 우선 알테오젠인 26년의 가장 큰 호재라고 할까요? 머크로부터 키트로다 SC 판매 마일스톤을 계속해서 인식하는 첫 해라고 합니다. 그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하고요. 연내 기대주들이라는 거죠? 연내도 있고요, 내년도 있습니다. 내년까지도? 좀 섞여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바이오 그렇게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는 ADC 관련한 빅파마와 협의가 진행 중이고 또 제3자 기술 이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ABL 바이오는 BBB 셔틀 플랫폼의 추가 파트너십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단도암 치료제에 대해선 FDA 가속 승인 신청 기대된다고 합니다. 올릭스와 펩트론 같은 경우는 릴리와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 네. 관련한 이슈가 있으니까요. 이런 점들이 올해 연말 혹은 내년에도 좀 기대되는 포인트입니다. 네. 종목을 먼저 좀 여쭤보기 전에 네. 바이오가 연말까지 주도주로 등극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저는 일단은 뭐 주도주라기보다는 네. 연말에 밸류에이션을 좀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 같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올해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지금 정상화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래서 내년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제약바이오라든지 몇몇 업종들은 밸류에이션이 올해 정상화가 충분히 아직 안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연말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이번에 이벤트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미국 같은 화이자가 이제 메세라 인수도 하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연말쯤 되면은 제약업계에서 M&A가 좀 워낙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3분기까지는 자기들 이제 자체적인 기술 갖고 이제 실적을 얘기하는데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을 이제 새로 사온다던가 아니면 기술을 갖고 온다던가 이런 연합 핵종 이제 그 연합들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딱 지금이 이제 그때 그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걸 좀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아마 연말쯤에 제약 바이오들이 올해 밸류에이션 충분히 지금 반영 못한 것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상화의 보겠습니다. 시간이 온다. 네, 네. ABL 바이오 성과를 보면서 우리가 역시나 이제 바이오는 플랫폼이 중요하구나 플랫폼. 네, 이걸 네. 보게 되는데 네. 혹시 ABL 바이오 다음으로 좀 기대하고 계신 쪽이 있으세요? 일단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ABL 바이오도 그렇고 알테오존도 그렇고 이미 이제 기술 협약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통해서 이미 매출을 이제 앞으로 이제 눈에 보이게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예. 뭐 그 다음은 제가 봤을 때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데는 이제 펩트론이 되지 않겠는가. 뭐 이미 일라이 릴리하고 지금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데 뭐 일간에서는 깨질 수도 있다. 그런 뭐 이상한 소문 돌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깨져도 지금 펩트론이 갖고 있는 스마트 데포의 어떤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담 플랫폼 있잖아요. 네. 이건 어느 회사든지 탐을 내는 그런 지금 플랫폼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뭐 알테오젠의 어떤 그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은 약간 차별화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글로벌 빅파마죠. 뭐 이미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전립선암이라든지 성조숙증 치료제 루폰을 개발을 해서 실적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앞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개발 기대감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글로벌 빅파마, 특히 이제 일라이를 포함한 여타 회사들도 이 기술 계약을 갖고 가는데 되게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다. 이렇게 지금 봐갖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데는 일단 그 다음은 펩트론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바이오도 오늘 강세지만 그간 좀 AI에 짓눌려 있던 소외주들이 요즘에 계속 가잖아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네, 오늘은 하이브라는 개별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엔터주들 그 훈풍을 함께 받아가면서 전반적으로 강세고요. 네. K푸드 쪽도 오늘 오랜만에 강합니다. 푸드 쪽. 삼양식품 그리고 S&D 이쪽도 오랜만에 강하고 네. 미용 의료 쪽도 강하게 올라오더라고요. 파마 리서치라든지 클래시스도 오랜 시간 동안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쪽도 오늘 함께 강세를 보입니다. 네. 코스닥 쪽 이제 좀 봐도 돼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사실 엔터 소비재, 식품이죠. 그다음에 이제 저기 화장품까지 네. 이런 소비재들이 사실 원래는 연말에 뭐 쉽게 해서 한몫을 챙기는 그런 매출을 좀 챙기는 업종이죠. 뭐 미국에 불프도 있고 광군제도 있고 그런데 이번엔 사실 그게 안 됐어요.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와 마찬가지로 이 업종도 이쪽 섹터도 올해 밸류에이션은 연말에 정상화를 시킬 거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특히 개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뭐 눈에 보이기에는 오늘 뭐 하이브 뉴진스 멤버들 다 복귀하니까 또 이제 그것 때문에 하이브가 뜨긴 했지만은 지금 사실 이제 엔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게 경제 에이펙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 구체적인 하락률 해제 움직임이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것은 트리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느 저기 걸그룹이든 보이그룹이든 먼저 중국에서 공연을 한다는 얘기만 딱 나오면은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밸류에이션 충분히 아직 안 올라온 그 부분들이 이제는 이제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필요한 거고요. 그 트리거 중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뉴진스가 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골드만삭스랑 JP모건이 하이브와 관련해서 투자 의견, 매수 의견을 발표하면서 리포트를 냈는데요. JP모건이 뉴진스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요. 팬이 있나? 네. 글로벌 K-팝 시장에서 네. 가장 영향력 있는 걸그룹의 복귀다. 매우 의미가 크다. 이런 좀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브의 목표가 40만 원으로 좀 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뉴진스가 하이브에 얼마나 벌어줬길래 좀 그랬나라고 살펴봤는데 우선 뉴진스가요. 1년 만에 손익 분기점을 돌파하면서 돈을 벌어준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도의 23년 영업이익을 보니까 335억을 벌어줬고요. 만약에 26년 하반기에 컴백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반기에만 60억에서 70억을 벌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7년에 풀타임으로 좀 활동을 한다고 하면 200억에서 300억을 벌어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근데 하이브가 최근에 어제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영업 손실이 400억 원대가 나왔거든요. 무슨 해명문도 내고 그랬어요. 네, 그게 정말 난리가 났었는데 만약에 뉴진스가 1년 풀로 활동을 한다면 하이브의 영업 손실 절반 정도를 혼자 캐리할 수 있는 엄청난 IP였더라고요. 네.
대단하네요. 네, 거대한 시니어이라는 말이 참 잘 네. 어울리는 가수였던 것 좋아하십니까, 같습니다. 뉴진스? 좋아하죠. 어떻게 좀 하이브로 좀 보고 계세요? 다음은? 하이브보다는 하이브보다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쪽은 왜냐하면 그래요? 뉴진스가 좀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 것 시간이 같고요. 필요하고. 대신에 이제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저 BTS 완전체가 사실 뭐 가장 더 큰 이슈이기 때문에 네. 그런 와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뭔가 지금 트리거가 없다. 이쪽 지금 업종은 네. 이제 그걸 이제 오늘 하이브가 이제 뉴진스가 좀 해줬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불확실성이 오늘 하나가 해소된 거잖아요. 어쨌거나 셧다운이 해제가 됐으니까. 지금 떠난 외국인들이 돌아오질 않고 있는 우리 증시의 앞으로 방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외국인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떠난 게 우리가 뭐 밸류에이션이 문제가 있어서 떠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장 저 북클로징도 해야 되고 금융기관들이 그다음에 연말 또 이제 미국의 배당도 좀 봐야 되고 다양한 변수들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떠나는 게 아니라 좀 한국에서 이제 투자 비중을 줄이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 우리만 줄이는 게 아니라 지금 홍콩, 대만, 일본 다 같이 줄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은 연말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략은 개인하고 기관이 사는 것을 중심으로 전략을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랜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그리고 권미정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